이강인이라는 축구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하나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단독 인터뷰 영상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PSG의 이강인은 20일 FC 메스와의 프랑스 리그앙 최종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1골 1도움을 기록, PSG의 2대0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이강인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음껏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PSG 이적 후 이강인은 개인 플레이는 최대한 절제하고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시즌 내내 플레이 스타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나 우스만 덴벨레 등 슈퍼스타들의 존재 때문인지 이강인의 플레이는 어딘가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이날은 공을 잡는 위치가 다양했고 플레이도 더 자유로웠습니다. 좀처럼 시도하지 않던 과감하고 화려한 드리블은 마요르카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자유를 부여한 만큼 이강인이 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더 커졌는데요. 두 골에 모두 직접 관여하며 승리를 이끈 게 그 방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음바페와 덴벨레 등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PSG는 음바페가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납니다. 계약이 종료된 가운데 음바페는 연장을 거절했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PSG는 음바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격수 영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 수준의 선수는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음바페 실력에 준하는 공격수 자체가 희귀합니다. 결국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강인은 원래 자유를 부여할 때 날개를 단 듯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마요르카에서 그랬고 연령대 대표팀이나 어대표팀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리롤 이강인은 늘 한 단계 위의 선수로 진화해왔습니다. 이강인이 최종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엔리케 감독에게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힌트가 될 만합니다.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공격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스페인 라리가에서 검증된 자원입니다. 리그앙보다 수준 높은 무대에서 이강인은 개인의 능력으로 팀을 이끈 바 있습니다. PSG에서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프랑스 매체 부공민은 올 시즌 종료 이후 PSG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 확실한 선수로 바르콜라, 루이스, 비티아, 멘데스, 베랄도, 에르난데스, 다닐루, 마르키녀스, 킴펜베, 돈나룸마, 테나스 등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아센시오, 무아니, 타키미는 팀에 잔류해야 할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파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인데요. 기복을 보였으나 임팩트가 상당했던 덴벨레와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무아니,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급 오른쪽 풀백 하키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올 시즌 PSG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하무스, 우가르테, 쇼크이니아르는 무키엘레, 솔레르 등과 함께 팀을 떠나야 할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PSG와 계약이 만료된 음바페와 함께 크루자와 나바스는 팀을 떠나는 선수로 언급됐습니다. 이강인이라는 축구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하나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단독 인터뷰 영상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세요. 10살 때까지 인천에 살았습니다. 서울과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죠. 제 아버지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는데 전 그 도장에서 자랐죠. 다른 많은 태권도생들과 함께요. 제가 태어난 도시이고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축구공과 함께한 첫 기억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 전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장난감처럼 다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 대신에요. 항상 제 옆에는 공이 있었죠. 어렸을 때 축구 관련된 TV쇼에 출연했었죠? 6살 때 축구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명해졌죠. 그 프로그램 덕분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알았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항상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했나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것을 많이 즐겼죠. 친구들이 없을 때에도 혼자서 축구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축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항상 말이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최고가 되길 원했죠. 지금도 똑같이 제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에서의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1부 리그 구단이죠. 정말 어릴 때지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같이 축구를 했던 동료들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들을 정말 즐겁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정말 어려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추억만 가득하죠. 2011년에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했죠? 10살 때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발렌시아 클럽 사나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도시 중 하나죠. 그리고 아마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클럽 덕분에 특별한 곳이죠. 제가 어렸을 때 PSG 경기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게 놀랍고 환상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PSG와 함께 갔을 때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팀과 함께 한국에 간 것은 처음이었고 PSG 전에는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소속이었는데 고국의 팀과 함께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한국 분들이 정말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들을 좋아하시죠? 경기장 안에서의 분위기를 말해주세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팬분들이 팀을 응원하고 서포트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요. 워밍업 때부터 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수와 팀을 응원해 주시고 그게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응원 열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태권도와 축구 중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에겐 단 한 번도 의심의 순간이 없었죠. 한국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님이시지만 제 꿈은 항상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축구 선수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영상을 접한 팬들은 이 영상을 기다렸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하는 점이 멋있다, 이강인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훈련장에서 비티냐와 루카 에르난데스와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티냐가 이강인에게 바디 페인팅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고 있고 루카 에르난데스도 자신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여 이강인 선수가 시연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어 화제입니다. 지난 AC밀란과의 챔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바디 페인팅에 이은 슈팅이 골퍼스트를 맞아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바디 페인팅의 지루가 완전히 속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의 바디 페인팅이 워낙 좋아서 카메라까지도 속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훈련장에서 비티냐, 루카 에르난데스가 관심을 보이고 배우고 있는 모습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인 바디 페인팅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